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이제 안정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일 이준석 대표를 품으면서 이 선대위를 해체하고 본격적으로 당이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영세 선대본부장, 원희룡 정책본부장 투톱 체제로 지금 선대위가 깜찍하고 발랄한 청년청을 겨냥한 이런 SNS 정책 발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의 안정적인 토론 자세로 지금 윤석열 후보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선대본부 내에는 상당히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만 주목을 받고 있지만 뒤에는 상당히 많은 전문가 그룹들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 전직 장관, 차관, 그리고 전직 장승들. 지금 윤석열 후보 주변의 사람들은 정치인 외에 엄청난 맨파워, 인적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들이 만든 정책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걸 이제 효율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가 그런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 학회의 공동 초청 자리였습니다. 오늘 청와대 그리고 정부 부처의 운영 방침을 윤석열 후보가 발표했습니다. 이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는 청와대의 지금 현재 운영 방식을 그냥 두지 않겠다, 다 뜯어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윤석열 후보가 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인사는 참 잘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은 맞습니다. 대통령 혼자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 모든 그걸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지만 무슨 교육, 복지, 경제, 무슨 문화예술, 이 모든 것의 만물박사가 대통령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적재적소에 장관을 임명하고 청와대 인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제일 욕을 먹는 게 뭡니까? 깜도 안 되고 능력도 떨어지고 비도덕한, 정말 누가 봐도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할 수 있는가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장관 자리를 꽤 앉아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해도 기력을 세웠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마구잡이로 장관들 인사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자, 오늘 윤석열은 이런 문재인 정권을 강타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후보가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 자, 현행 헌법 체계 하에서 청와대로 집중된 권한을 정부 부처로 확산하고 분산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공약입니다. 자, 오늘 오전 서울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후보는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을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역대 정권도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좌지우지했습니다. 청와대의 입김이 너무 강해서 책임감이 사라지고 그만큼 잘하는 장관이나 놀고 있는 장관이나 못하는 장관이나 똑같이 대접받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이 발표에서 삼권 분립 정신을 강조하면서 사전에 신중을 기해 청문회 후보자를 선정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지금 여소야대 민주당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사사건건 장관 후보자를 부결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되면 상당히 많은 국회와의 전쟁이 예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 인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근혜 대통령도 참 사람이 착해서 뭐 야당이 반대하면 인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재들이 줄줄이 나갔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 반대로 땀도 안 되는 인사들을 마구마구 인사를 강행해서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자, 윤 후보는 행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히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나라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자, 청와대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를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 조정,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추가 질의에는 선거가 끝나고 인수위를 구성하게 되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조금 구체적인 설계를 그때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 원래 장관이라는 사람들이 원래 대통령의 비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분야마다 비서가 장관들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와대가 너무 집중적인 권한을 휘둘러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또 현재의 칸막이식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공약도 거듭 약속했습니다. 모든 국정의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행복 지표를 중시하겠다고 밝히고 이른바 공정 혁신 경제를 통해 경제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대폭 높이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능한 정부는 큰 정부나 작은 정부냐의 문제가 아니다. 세금을 받았으면 세금이 아깝지 않게 일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서 그만큼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